몸도 보고 건강도 고고 내 몸 살리는 건강 체크 타임 살리고 우리 스튜디오를 환하게 비춰주는 양방 한방계의 아이돌 두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이재동 그다음에 한의사 김익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우리 살리고 제작진이 발굴한 우리 아이돌 스타 의사님들. 아침 일찍 하는 녹화지만 굉장히 밝게 오세요.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렇죠. 수현 씨도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상쾌하네요. 그 아내만 녹화보다도 되게 밝아요. 이재동 선생님은 이번에 연예인들만 찍는다는 화보집을 찍으셨다고. 아니요, 화보집이 아니고 그냥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겁니다. 뭐야?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눈 좀 떼요, 수현 씨. 왜 이렇게 자꾸 눈 빠지겠어요, 모니터에. 안 보여서 그런 거. 재동 선생님, 이게 운동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혹시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개그맨 후배 같은데요. 아니, 이게 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너무 다른, 딴 사람, 에? 뭐야? 이게 포토샵을 한 거구나. 살찐 모습을 추측해서. 우와, 완전 다른 분인데요? 아! 어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이렇게 못되게 나왔네. 아니 약간 이렇게 또 심술이 막 약간 있어 보여. 심술이 지금 인상이랑 완전 달라요. 뭐야 이거 안 했잖아요. 야 진짜.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야 진짜 뭐 뭐야 뭐예요 지금. 나는 막 그렇게 눈떠놓고. 나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는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실 운동이라는 게 시간 내서 하기가 귀찮잖아요. 약간 생활 밀착형 운동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좋아요 네. 여기에 밀대 걸레가 있는데요. 네네. 같은 시간이면 사실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여기 저희가 대퇴사두근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이쪽과 그리고 엉덩이 쪽 둔근을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밀대를 밀면서 런지 동작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희재 씨 지금 괜찮으세요? 왜 휘청거리시는 거죠 지금?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스텝이라는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이고 민첩성을 길러주고 또 좌우 밸런스를 갖춰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을 사이드 스텝. 이거 아시죠? 네, 알죠. 네. 투 스텝.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청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먼지를 이렇게 줘. 네, 사이드 크런치는 이제 옆구리 운동을 하는 부위거든요. 옆구리 진짜. 네. 그래서 밀대 이렇게 매시고요. 이것도 청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팔꿈치와 무릎이 닿지는 않을 정도로 같이 올리는데 다리를 올리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옆구리 힘으로 올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옆구리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하게 되면 옆구리가 얼마나 없어지나요? 응? 남자끼리 왜 이래 이 사람아? 옆구리가 얼마나 없어지나요? 어머. 여기 살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 네, 진짜 안 걸려. 지금 이 운동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는 어차피 많이들 아시지만 밀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밀대를 지지대로 삼아서 상체를 최대한 세워주시면 훨씬 더 척추 기립근이랑 복근 쪽에 그리고 엉덩이 쪽도 훨씬 자극이 많이 가고요. 이 자세에서 청소가 잘 됐는지 이렇게 청소가 잘 됐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도 좋으세요 정말. 자, 청소 말고 또 좋은 건강 다이어트 팁이 있다면요? 네, 이번에도 초성 퀴즈로 한번 네네. 해볼까 하거든요. 시옷, 쌍시옷, 비읍, 리을. 사슴벌레. 사슴벌레? 또 저 조근조근 개그. 나 미치겠네. 사슴벌레? 새싹보리. 네, 맞습니다.
아, 새싹보리. 새싹보리는 보리에서 싹을 틔운 뒤에 10cm에서 20cm가량 자라난 어린 잎입니다. 45종의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다 자란 채소보다 100배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 새싹보리가 비만 대사 질환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비만이 질병인 건 맞죠? 네. 질병인 건. 점점 더 비만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25년 국내 성인 2명 중 1명이 비만 환자일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와, 진짜 비율이 높아진다. 그 비만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엄청 다양한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지방간, 천식, 골다공증, 그리고 관절염은 물론 심내혈관 질환이랑 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새싹보리가 이 많은 질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새싹보리에 이제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체중 감소에 도움도 주고 그리고 고지혈증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폴리코사놀 성분이 바로 혈관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새싹보리 추출물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12주간 이제 매일 섭취하게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약 15%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이 40%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도 이제 39%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많은 한의학 서적에도 새싹보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몸이 따뜻한 사람으로 하여금 5곡 중에서는 가장 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운을 더해주고 위장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중초를 조화시켜주고 허한 것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약에 쓰였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진짜 유명했던 거네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 새싹보리가 특히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심혈관 질환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폐경기 이후에 이제 호르몬이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에 있는 경동맥이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새싹보리의 클로로필 성분이 이제 인체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기관에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요. 이제 혈액도 깨끗하게 해주고 체내 염증,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술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지방간이 많잖아요. 이 지방간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그 새싹보리에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뇨랑 혈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이렇게 해독하는 효과도 있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포나린. 실제로 16주간 성인 남성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이제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이제 수치가 약 10.4% 정도 감소했고요. 체중도 8.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머. 몸속에 축적된 지방이 이제 몸 안의 영양분을 저장해서 이제 최대 20배까지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은 염증 물질을 품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이 새싹보리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유해 활성산소 성분을 이제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흡수하고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혈당을 감소를 시키기도 하지만 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암세포 성장하는 것들도 이제 막게 되고 또 전이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부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있겠죠? 네, 뭐든지 주의를 하시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네. 새싹보리 분말일 경우에는 하루에 1g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체질적으로 좀 특이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알레르기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땅에서 자라는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유기농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건강 살리고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건강 많이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식구들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도 살리고! 고맙습니다.
방송 좀 하시는데 어떠세요? 아,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어. 어릴 때만 뵙던 이렇게 이재 선생님. 선생님? 야,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뭐 선생님은 뭐 이제 뭐 의사고 또 운동도 뭐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으니 거의 뭐 전문가일 텐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진짜? 일단 그러니까 일주일로 보면. 네, 일주일을 보면 네. 저는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조금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칼식단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 그 칼식단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닭가슴살 포함해서 뭐 연어 그리고 뭐 돼지 앞다리살, 야채. 네, 야채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챙겨 먹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조금 칼로리가 낮은 거. 예, 고단백이 있는 메뉴를 조금 선택하려고 해요. 선택을 하는 거. 네. 그럼 훨씬 나으니까. 아, 차라리 그게 낫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고기로 먹더라도 좀 지방이 없는 고기 그렇죠. 쪽으로. 예를 들면 네. 등심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조금 지방 영향이 많고 네. 삼겹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삼겹살이죠. 네, 단백질보다는 지방 함량이 조금 많은데 어차피 고기를 먹을 때 조금 그런 부위보다는 이제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부위를 조금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운동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진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저녁에 일이 있을 때는 어차피 저희도 점심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짧게라도 저희 병원에는 이제 웨이트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낮에 하는 편이고요. 아니 그러면 진료를 하다가 웨이트를 하러 갔어. 근데 땀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잘 하진 않아요. 아, 무산소 운동 점심에는? 네, 아. 무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소근육 위주로 아. 대근육들은 특히 하체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근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가슴 근육, 등 근육도 좀 근육이 큰 편이라서 땀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등 쪽, 이쪽 부위들은 좀 하더라도 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3, 40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거 먹고 바로 오후 진료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소 같은 건 오후 진료를 끝나고 네네.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운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때는 얼마 전에 찍었던 바디 프로필처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 그렇게 하는 편이고 평소 때는 보통 주 1회 이상 잘 안 넘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운동들도 제 건강을 지키고 제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환자를 보는 건데 거기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상 하는 건 사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막 일어났어. 근데 오늘 이제 뭐 오전 진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전에 운동을 해야 돼. 네, 근데 정말 하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겨내요? 근데 진짜로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네.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비만 환자분들은 남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운동하기를 일단 싫어하시고 그리고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근데 바로 처음에 운동을 시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최소 2주 정도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더 힘들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헬스장으로 가라고 하세요. 가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러닝머신에 가만히 서 있다가만 오라고 해요. 처음에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가라.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도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일단 가는 거를 너무 가기 싫어도 간다. 네, 일단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몸이 가기 싫은 것보다 몸이 힘들 때는 운동은 쉬어주는 게 맞아요. 쉬어야지. 네, 그거는 무리하게 했다고 오히려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방법인데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미치겠어. 오늘 그냥 쉬고 싶어. 그냥 막 그냥 낮부터 술 먹고 막 놀고 싶어. 근데 유튜브를 틉니다. 어떤 유튜브를 트냐면 크로스피터들 그 유튜브를 틀어요. 그 모티베이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그냥 틀어놔요. 10분이건 15분. 그러면 저들은 오늘도 하겠지.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서 하는 거야. 네. 전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남자분들, 특히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해서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미식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미식축구. 걔네들은 거의 인간 중에 가장 원초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나는
이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막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운동 욕구가 올라오지, 많이 올라오지, 생기더라고요. 올라오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올라오죠. 정말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너무 또 체중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무조건 체중이 말랐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원칙이 있잖아요. 뭐 몸무게에서 뭐 키에서 뭐 10일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근육량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BMI라는 수치로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는 약속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골격근, 체지방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는 운동하러 가더라도 인바디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인바디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근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몸에 좀 물이 많이 차 있다 지방을 좀 빼야 된다 좀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게 추세인 것 더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보면 추성훈 선수가 178에 몸무게가 80kg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BMI로 보면 비만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완전 근육질인데. 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몸무게에만 목숨 걸지 말자.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촬영할 때도 그랬는데 하체 근육을 잘 단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이제 고령의 환자들 분들 보면 이제 질환들이 많으신 분들이 공통점이 이게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은 하체 근육이 평균보다 정말 미달이세요. 정말로 이게- 몸무게도 말랐고. 네. 그래서 BMI는 막 비만으로 나오고 막 이런데 하체 근육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도 되도록 하체 근육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엄청나게 뭐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 네.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은 당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근육 운동을 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게 영양 섭취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특히 신경 쓸 때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섭취를 하거든요, 단백질. 이게 예를 들면 하루에 만약 100g을 먹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먹어버리면 효율이 떨어져요. 일정 정도만 그래요?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씩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절대 아침 식사를 안 거르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를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영양이 끊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좀 드시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15분 이상 먹어야 뇌에 네, 맞아요. 배부르다 이게 올라온다 그래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급하게 먹다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만감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못 느낄 경우가 많아서 천천히 이렇게 씹으면서 드셔야 흡수도 잘 되고 또 포만감도 느끼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드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동이랑 얘기하니까 뭐 너무 좋네. 제동이는 내가 소개팅 해줘야겠다.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